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뒤 나오게 될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여러 매체에서는 이미 현무 -5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무사조차 정확한 모습이 아직 대중에게 확실히 공개된 바가 없으며 여러 매체에서 현무사를 언급할 때 영상에 등장하는 미사일은 대부분 현무2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는 윤곽 정도만 드러났지 실제 현무 -4 미사일의 모습을 정확히 본 일반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현무사조차 공개되지 많은 상황에서 현무5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무사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곧 개발이 완료될 현무5 미사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현무사 미사일을 다루다 보니 현무사를 이미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무사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한미 미시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면서 훨씬 고도화된 현무5 미사일의 개발 및 도입이 확실시되자 관련 정보가 점차 대중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개발된 현무2 시리즈의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결합하면 현무4 미사일의 상세한 형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탄도미사일 전력은 현무2 시리즈입니다. 현무2 시리즈는 이미 언론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데 현무 -2B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하고 이후 공개된 현무 -2C는 퍼싱 미사일과 비슷한데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이나 사거리가 그리 크지 않지만 일정한 탄도를 그리며 비행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후 궤도를 바꿔 타겟을 변경하거나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 순항미사일처럼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스칸데르의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확대한 이스칸데르 K라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의 등장은 러시아를 주요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미국에게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 INF의 무력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는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중거리 탄도탄의 개발을 막아 단계적 확대에 따른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군축 조약입니다. 그러나 조약 당사자인 미소와 달리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핵전력을 엄청나게 키운 데다 사실상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INF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결정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미 현무 -2B를 개발했을 무렵부터 대한민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량형인 현무 -2C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탄두 중량이 늘었음에도 사거리가 늘었고 무엇보다 형상이 변화했습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았던 현무 -2B와 달리 현무 -2C는 미국제 퍼싱2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였는데요. 퍼싱 미사일 역시 냉전기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와 달리 로켓을 2단으로 결합한 2단 추진 체계를 가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단 추진을 통해 냉전 초창기인 1960년에 개발되었음에도 740km라는 우수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개량된 퍼싱2 미사일은 2단 추진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1700km의 사거리를 갖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개조됐는데요. 이 퍼싱2 미사일과 현무 -2C의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 -2C부터는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동식 발사대의 형태도 변화가 있는데요. 양쪽에 각기 4개의 바퀴를 가진 8륜형 차량에서 각기 5개의 바퀴를 가진 10륜형 차량으로 차량의 크기가 대형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무 -2C부터는 이미 사실상 MRBM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주변국의 주의를 끌지 않고 동시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준수한다는 명분을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는 축소 발표를 해온 것입니다. 당연히 탄두 중량 해제 이후
개발된 현무4 역시 성능을 최대한 축소해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현무5 등 고성능 미사일 개발이 확실시되면서 현무4 미사일 역시 베일에 가려졌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무4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의 최중요 전략 자산으로 정확한 모습이 공개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현무-2B, 현무-2C의 발전 과정을 고려한다면 보다 대형 탄두를 싣는 것이 가능하도록 대형화되고 강화된 2단 로켓으로 구성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볼가 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SS-23 모카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구소련의 2단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지침 폐기 이전까지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던 10년형 이동식 발사대 고체 로켓의 사용 제한을 고려할 때 현무4의 형상은 이 미사일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이름과 달리 중거리 미사일로 개량하기가 너무 쉬워 INF 조약이 맺어짐과 동시에 개발이 취소됐던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볼가 미사일은 최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에 준하는 현무-2B 미사일이나 사실상 MRBM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2C를 이미 만들어본 우리 연구진이 빠르게 도입하기 좋은 형상입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려해 현무-4 미사일을 만든 것이라면 볼가 미사일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무-4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볼가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현무4의 형태가 여럿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상에서 이동형 발사대 텔에서 운용될 지대지 미사일 현무4-1 합동화력함 등 수상함에 탑재된 수직발사관에서 운용되는 함대지 미사일 버전인 현무4-2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잠대지 탄도탄 SLBM으로 운용될 현무4-4까지 세 가지 케이스가 공개되었는데요. 현무4를 탑재할 수 있는 10년형 이동식 발사대는 이미 확보하고 있고 함정과 현무를 탑재하기 위해 대형화된 한국형 수직 미사일 발사관 KVS-L2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된 체계의 개발은 사실상 이미 끝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대지 탄도탄의 경우 아직은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부상시키는 콜드런치 기술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어 현무4 시험 발사에 관한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SLBM형 현무-4 미사일인 현무4-4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된 현무-4의 파생형은 3가지 뿐인데 일련 번호는 4-4까지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감추고 있는 현무4-30I 엄중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현무4 시리즈 중에서도 더 철저하게 감춰진다는 것은 그만큼 현무4-301 전략 자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무4-30I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ASBM은 중국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자국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의 핵심 체계인데요. 충분한 속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 항모전단을 위협했습니다. 최대 속도와 정밀성이 늘어난 현재는 다수의 ASBM을 이용해 핵 사용 없이도 미 항모전단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함정 척수에서는 미국을 압도하지만 함정의 만재 배수량을 합친 총 톤수에서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이 자국 연안에서 미 항모전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 ASBM을 이용해 서해 인근의 중국 함대가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ASBM이 중국 함대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이런 배경 상황을 고려할 때 현무4-3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무-4 시리즈가 아무리 높은 치명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시아 전역에서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역은 전쟁 수준의 규모를 가진 작전구역을 말하는데요. 세계 전체로 볼 때 동북아 3국은 아시아 전역의 일부일 뿐이며 세계 전략에서 유효한 미사일 전력은
ICBM이나 전략원잠에 탑재되는 핵탄두 탑재 SLBM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무4는 사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늘렸을 때 탄두 중량이 500kg 남짓한 미사일로 핵탄두를 탑재하더라도 준중거리 미사일 이상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핵전략에서 사용되는 ICBM과 SLBM은 통상 10개의 탄두가 탑재된 다탄두 미사일 머브로 한 발의 미사일로 각기 10개의 타겟을 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현무4만으로는 우리의 최대 가상 적국인 중국을 위협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해안가 주요 도시들과 수도 베이징 중국의 함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중국의 핵전력과 내륙 군사기지를 제압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앞으로 개발될 현무5 미사일은 본격적인 ICBM 개발에 앞서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사거리 3000에서 5000km의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배치되는 대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중국이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중국은 한반도를 전구로 취급했습니다. 한반도의 중요성과 별개로 양국에게 한반도는 양국이 대결하는 여러 전선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적어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국가 전체가 전장이 될 상황을 강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에 특화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미사일을 막을 방어 시설을 추가할 역량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중국이 다뤄야 할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국가 간의 운명을 건 대결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국가로 볼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또한 미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사정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미국과 러시아의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이 영원히 IRBM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시킨 것을 고려해보면 더욱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협정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이 ICBM으로 바꿀 수 있는 본격적인 우주발 사체 개발을 묵인하거나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무5와 누리호 발사로 축적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의 묵인과 지원 속에 빠르게 ICBM으로 고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사일 한 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탑재해 전혀 다른 다수의 표적을 노릴 수 있는 머브에서 더 나아가 분리된 탄두가 분리 후 회피나 위치 변경을 통해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맙으로 활약할 수 있는 현무6나 현무7 같은 무기체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